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 정말로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 한 해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계속 힘들게 한 것 같지만 쭉 꾸준하게 올랐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기회가 더 많다, 또 기대가 된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내년에 뭐 한 번은 좀 하락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 시간에는요, 내년도 2024년도를 주도할 업종 뭐가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증시를 또 이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편안하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재밌게 이런 영상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2024년도 유망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증권사들이 바라본 2024년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제가 V자 체크 쭉쭉쭉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반도체를 탑픽으로 꼽았다. 예, 맨 앞에다가 거의 다가 아니라 다네요. 맨 앞에 지금 반도체를 갖다 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2024년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2024년 이 금융시장 전망 새로운 균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도체다. 2024년 투자전략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업종은 부정적인 경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이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반도체는 감산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과 전방 산업의 회복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달 개최한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자, 2024년 증시를 주도할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자, 하나증권은 디램, 낸드 모두 가격이 반등하면서 뚜렷한 업황과 실적 방향성을 확보했다. 무조건 반도체다. 잠깐만, 또 너무 이렇게 나가니까 다 반도체 하니까 조금 이제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삼성증권도 반도체를 내년 주도주로 꼽으면서 4분기, 이번 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한번 꼬꾸라질 것 같아요. 다 그냥 반도체 간다고 하니까 또 1분기에 한번 꼬꾸라지고 에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때 하반기에 훅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디램 가격이 향후 5개월 변동성 구간을 거쳐서 앞으로 15개월간 그 이후에 15개월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삼성전자 내년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2천억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깨알같이 자, 알려드리면서 자, 요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 2024년 내년에 국내 증시의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자, 그 증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내년 코스피 최고점이 올해 연고점을 상회하는 277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간다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3000P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 전 수준 정도도 가지 않을까 하반기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점을 넘어서 올해 연고점을 넘어서 저는 3000P 목전인 295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한 곳도 있죠. 2950까지가
DB증권에서 2,950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DB증권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키움도 한 2,900 보고 있고 유진투자증권도 보시는 것처럼 2,930 평균이 2,770인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요거 안 맞거든요.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좋거나 훨씬 안 좋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땐 좀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근데 물론 뭐 크게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대다수 센터장들이 연고점인 올해 고점이 2668을 넘어서는 수치를 예상한 것이 저는 중요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키움 2,900, DB 2,950 이렇게 제한을 하게 돼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 2,000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한 곳도 한 곳 있습니다. 1,900인데 저는 요거는 좀 너무 나갔다.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 뭐 이런 거 그런 뭐 0.8배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너무 약하다. 2,000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거는 거의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전쟁이나 아주 큰 급변하는 사태가 나야 된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악재는 다 나왔다. 그런 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 참전하면서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가 또 뭐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나라도 침공하든지 뭐 그런 변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참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 중에 과반이 내년 한 1분기에서 2분기 중에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1, 2분기 중에 한번 저점은 좀 찍을 거다. 한번 좀 후당탕 할 거다. 뭐 그거는 예상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응답자 한 18명 중에 절반이 9명이 1분기 그리고 5명이 2분기 한번 바닥을 찍는 것을 1분기에 9명 2분기에 5명 1분기면 한 2, 3월 달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그 정도 늦어도 한 5월 달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정도 13명 정도가 전문가 중에 증권사 19곳 중에 13곳이 좀 와장창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아마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가 저점인 이유에 대해서 현재 이제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반영을 이미 많이 했죠. 해서 2024년에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시에 1분기에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고요. 자, DB 금융투자는 2분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그러니까 금리 인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책 실행 가능성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고점은 하반기 중으로 판단한다. 여기도 상조하고 그래서 1분기 중에 고금리 장기화나 전쟁 등의 이제 할인율 이런 것 때문에 좀 급락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요. 과거에는 어땠냐? 그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또 한 번 또 급락을 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가 내리면 이제 금리 내렸네? 더 내려라.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세력들이 주식을 왕창 내려버리면 지금 물가도 잡히고 있는데 경제 또 안 좋아지나 하면서 이제 또 금리를 급속도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는 시장 이제 세력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년에 장밋빛 전망을 이끌어낸 주요 원인은 저는 그래도 첫 번째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내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내리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줄겠죠. 지금 뭐 PF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이클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포인트는 금리 인하다. 그 기업들 실적도 지금 좋은 데는 좋거든요. 반도체 중심으로 좋기 때문에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내년은 그렇게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투자하기,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이게 너무 명확하게 AI라는 것이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AI하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생각하신다면 편안하게 내년은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한번 급락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가시면 내년도 증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